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용신 찾는 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사주의 거의 끝이라고 볼 수도 있고, 모든 그 이론의 목적은 이 용신을 찾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용신을 완벽하게 잘 찾는다면 이미 고수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용신은 무엇일까요? 용신은 내 사주에서 가장 절실하고 꼭 필요한 글자가 용신이 되겠어요. 있잖아요. 그 살면서 내 삶에 적당히 만족을 해도 뭔가 2, 3% 빠져 있는 듯한데, 이 용신운을 맞게 되면, 그게 완벽한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고 행복 지수가 엄청 늘어나면서 내 삶의 질이 굉장히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운을 볼 때도 이 용신을 찾아야지 그 용신이 언제 오느냐, 몇 대 운에 오느냐, 아니면은 세운으로 몇 년도에 오느냐가 좋다, 나쁘다, 그 해에 좋은 해다, 나쁜 해다라는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요. 대운도 마찬가지로 이 용신 대운을 맞으면 그동안 안 풀렸거나 답답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답니다. 네, 그만큼 용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라는 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오행이 치우친 사주거나 조후가 많이 실조된 사주거나, 중화된 사주 같은 경우에는 용신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중화된 사주 같은 경우는 용신이 와도 본인의 어떤 그 느끼는 수치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뭔가 그 많이 쏠려 있는 오행이나 조후나 그런 것들이 쏠려 있는 사주 같은 경우에는 용신 대운이 온다면 아주 체감하는 온도가 굉장히 높을 테고, 그 다음에 용신이 계두나 절각으로 오면 반밖에 못 써먹겠죠. 그러니까 용신도 온전하게 희신과 함께, 용신을 받쳐주는 희신과 함께 오면은 용신이 가장 좋게 온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용신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제가 수업을 이제 화, 목 이틀로 줄이면서 부담감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제 진짜 두 번은 정말 양질의 정말 좋은 내용의 수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더 강해지고요. 수업에 대한 준비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욕심이 앞서서 많은 걸 전달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매일 올리면서 좀 준비가 안 되고, 끝나고서도 찜찜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 이틀로 하면서 질도 많이 올라갈 테고, 깊이도 많이 깊어질 테니까,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반복 청취를 하시면 실력 향상에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하도록 제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용신을 찾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용신이라는 건 내 사주에 가장 아쉬운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오행이고 그런 글자입니다. 용신이라는 거는 그냥 화용신이라고도 하고 또 화 중에서도 정화용신이냐 병화용신이냐 그걸 굳이 나누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화용신이다 정도만 찾아도 반고수의 길이라고 반고수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병정화 중에서도 병환지, 정환지 어떤 게 더 쓰임이 좋은 용신인지를 안다면 네, 이미 고수이시라고 보셔도 된답니다. 그러면 용신에는 이제 여러 용신이 있어요. 여러 용신이 있는데 일단은 그 고립용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고립용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 오행이 주변의 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극을 받거나 아주 고립되어 있어서 그 글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용신 같은 경우에는 육친 그것에 해당하는 육친이나 아니면은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용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립용신은 이 고립용신을 생해주는 만약에 고립용신이 화라고 한다면 네 목이나 그쵸? 화가 와줘야지 이 고립된 화를 힘을 키워서 용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정말 용신으로서 가치가 있어질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경진, 을묘 죄송합니다. 경신 이 사주는 거의 금수로 도배됐다시피 한 사주죠. 그러면 너무너무 습하고 그쵸? 너무너무 한하죠. 그쵸? 습하고 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습하고 한한 글자를 없애주려면 목화가 용신일 거예요. 목화가 용신이에요. 그쵸? 근데 화는 잘못 오면 다 꺼져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는 와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목으로 용신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 목이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는데 묘는 원래 습목이잖아요. 묘는 원래 습목이라 네, 이 많은 습기를 흡수하기가 뭔가 영양이 부족하지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주에서는 만약 이 사주는 건강의 문제, 아까 고립용신은 건강이나 육친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건강이면은 일단은 묘에 해당되는 거니까 뭐 사지, 팔다리, 그 다음 간, 담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 육친으로 따지면 개수 입장에서는 식신이니까 네, 자식의 문제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묘라는 글자가 물기만 잔뜩 먹고 있으면은 결국 둥둥 뜨다가 썩어버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운에서 목이라는 글자가 강하게 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갑인 정도가 가장 좋겠죠.
정말 수기를 완벽하게 빨아들일 수 있는 갑인 정도로 오면은 가장 좋고요. 아쉬운 대로 을묘도 좋겠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갑이 왔는데 갑신, 네, 이렇게 오면은 이 갑목이 반밖에 못 쓰겠죠? 잘려서 왔죠. 그쵸? 잘려서 왔기 때문에 이 신에 의해서 잘려서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용신이 와도 반밖에 못 써먹는 용신이라 아주 크게 느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을유, 네, 을유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을이 용신인데 다리가 잘려서 와버렸죠. 그쵸? 이게 다리에 이렇게 을을 극하는 글자로 왔기 때문에, 예, 계두나 절각으로 오게 되면은, 네, 제대로 못 써먹는 용신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은 갑인년이나 을유년, 아니면 갑인대운, 을유대운이 중요한 시기에 와준다면 그나마, 네, 용신을 제대로 써서 평탄한 인생을 사실 수 있는데, 이 글자가 너무 대운에서 너무 이른 나이에 오거나 너무 늦은 나이에 오면은 용신이 와도 그 용신의 힘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삶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또 용신, 이거 고립용신 중요해요. 굉장히 고립돼 있죠. 지금 이 수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이 수에 갇혀 있어서 이 승목이 수에 갇혀서 어느 것 하나 이 묘목을 도와줄 오행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용신에 대해서 그 이견이 있는 게, 용신은 내 사주 안에 반드시 원국에 있거나 지장간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걸 용신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파가 있고요. 그 다음 내 사주 안에 없지만, 예, 없지만 꼭 필요한 글자가 용신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의 입장도 내 사주에 없어도 운에서 꼭 필요한 글자, 예, 용신이 온다면 그걸 용신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고립용신 하나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억부용신이라고 있는데요. 억부용신이라는 거는 가장 강한, 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을 눌러주는 용신을 억부용신이라고 합니다. 네. 사람마다 가장 거의 강한 용신, 강한 그런 오행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네. 이 사주는 보면은 을목일주가 인월에 태어났어요. 제왕 시기에 태어났죠. 네, 뿌리가 확실하고 거기다가 등령한 데다가 득지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서 임수로 또 생을 받고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매우 비겁으로 심각한 사주죠? 매우 비겁으로 심각한 사주예요. 비겁으로 심각한 사주는 용신이 뭐가 될까요? 비겁을 눌러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비겁으로 심각한 사주는 관이 용신이 되겠어요. 관성으로 용신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이 굉장히 중요한 용신이 되겠지요. 그리고 특히나 이 사주에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관이니까 금에 해당되죠. 네. 금이 올 때 이분은 뭔가 그 관적인 성취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적인 성취라는 거는 관은 명예고요, 승진이고요, 남이 나를 나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찬사, 그쵸? 그런 것들, 사회적인 어떤 인정을 받는 요소가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운을 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분은 비겁으로 신강할 때는 관성, 눌러주는 관성이 용신이다. 그러면은 인성으로 신강한 사주는 뭐가 용신일까요? 인성으로 신강한 사주는 인성을 눌러주는 게 뭐지요? 재성이죠. 재극인. 그래서 재성이 용신이 되겠지요. 그쵸? 가령 병화일주라고 본다면 인성은 목이죠. 그쵸? 목이에요. 목을, 그쵸? 목이 여기 세력의 주 성분이어서 인성으로 신강할 때는 이 재성, 화에 해당하는 재성은 목을 누르는 금이겠죠. 네, 목을 누르는 금. 금이 재성이 되고 이 금운에 발복을 하게 되고 용신운이기 때문에 인생에 황금기가 찾아올 것으로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억부용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 사주에서 지나치게 강한 거를 억제해주는 것이 용신이다. 그러면은 또 식신이 너무 많아요. 식상이 너무 많아요. 식상이 너무 많아서 식상이 너무 많으면 식상을 극하는 게 뭐지요? 인성이지요. 그러면 이분은 인성운에 발복하고 인성이 용신이 될 수 있고요. 식상이 발달한 분들은 결국에는 자격증을 써먹고 공부를 많이 해야지 인생이 평탄하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겠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재성이 가장 강해요. 가장 강한 거는 눌러주는 게 용신. 지나치게 강한 건 눌러주는 게 용신. 그러니까 재성을 극해주는 건 뭘까요? 비겁이겠죠? 네. 비겁운에 발복하겠죠. 재성이 가장 강하다면 결국에는 뭐예요? 제다신약이겠죠. 제다신약이죠. 제다신약이 그러니까 이 비겁운을 만나면 그야말로 쳐다만 보던 돈들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서 재적인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고요. 주변에서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기억이 날라나? 각자, 그 다음에 박수. 네. 이런 사주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갑인대운이에요. 네. 지금 이 갑목 입장에서 지금 제다신약이죠. 전형적인 제다신약이죠. 전형적인 제다신약에서 갑인대운을 흐르면서 한 달에 3, 4천을 벌고 있어요. 네. 그전에는 경제적인 압박이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네. 이 무렵 딱
갑인대운. 그 전에 을묘대운이 있었거든요. 예, 을묘대운부터 해서 예, 을묘대운 후반기부터 갑인대운으로 오면서 네, 뭐 어마어마한 돈을 극리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 케이스도 봤답니다. 네, 억부용신은 이것으로 예, 마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고림용신과 억부용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신약한 사주는 신약한 사주는 뭐예요? 비겁과 인성이 용신이 되겠지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 신강한 사주는 신강한 사주의 힘을 빼는 재관이 용신이에요. 그쵸? 재관이 용신이에요. 그러면은 신강한 사주에서 왜 재관이 용신인가 한번 볼까요? 비겁, 식상, 재관인. 비겁이 식상을 생할 때는 일만큼 설기가 돼요. 비겁이 재성을 극할 때는 이만큼 설기가 돼요. 그 다음 비겁이 관에게 극을 받으면 3만큼 설기가 돼요. 설기라는 건 기운을 뺀다는 거죠. 기운이 빠진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관이 만약에 인성을 보게 되면은 관은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내 에너지를 뺏어갔는데 인성을 생하게 되면 이때 관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왜? 인성은 나를 다시 생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인상생 사주를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이럴 때 관은 설기가 아니라 인성을 생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 설계되는 힘이 이렇게 뒤로 갈수록 세져요. 그쵸? 그러니까 비겁이 인비가 약하면 결국에는, 그쵸? 인비가 약하면 결국에는 이제 식재관이 발달했다는 거니까 약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비겁이나 인성이 강하면 무지 신강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많이 설기하는 이 재관이 용신이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조후용신. 지금 해본 게 고림용신, 이거는 건강과 육친에 관련된 거. 고립된 용신이 건강, 그 오행에 해당하는 건강이나 그 오행에 해당하는 육친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용신 글자가 와서 살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 억부용신, 너무 지나치게 강한 글자를 눌러주는 글자가 용신이 되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약한 글자는 보충을 당연히 해줘야겠고요. 일반적으로 신약은 인비가 용신이고, 그 다음에 신강은 재관이 용신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단은 조후용신, 조후라는 거는 그야말로 조하고, 그쵸? 날씨, 온도, 그 다음에 습도, 네, 에 관련된 계절, 네,
이런 거에 관련된 게 조용신이겠죠. 네, 조용신은 한마디로 지지가 결국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고 나의 계절이란 말이죠. 그쵸? 지지가 쏠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조열하거나 뜨겁거나 너무 차가워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너무 차가울 때는 그 차가움을 없애주는 화나 조토가 용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더운, 조열한, 뜨거운 사주는 그 화를 설기시키는 금이나 수로 시원하게, 금생수해서 시원하게 해줘서 용신으로 삼을 수 있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예를 들어야지 이해가 제일 잘 되죠? 개축, 무진, 갑자, 무신. 네. 지지의 환경을 보세요. 신자진, 수국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축도 완전히 겨울의 끝이죠. 가장 추울 때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지가 너무 추워요. 너무 추울 때는 일단은 화가 가장 큰 용신이 되겠고요. 그리고 신자지는 수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결국 이 무토도 잘못하면 산에도 지하수가 너무 방대해져서 물길이 너무 커지다 보면 이 무토도 무너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토도 도와주면 아주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은 조후, 차가워서 생기는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 무토를 지지해서 받쳐주는 뿌리 역할도 해줘서 화나 조토가 오면은 아주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아까도 강조했다시피 용신은 너무 어린 나이에 오거나 너무 늦은 나이에 오면은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고, 인생의 황금기인 3, 40대에 오시면 가장 뭔가 인생의 큰 틀을 결정지을 뭔가 준비 단계의 나이이기 때문에, 네, 그때 오는 것들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네, 무조건 화나 조토가 와서 너무 찬 거를 막아주는 건 화고, 그 다음 너무 물이 범람할 수 있는 걸 막아주는 건 조토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용신, 조용신은 이제 계절, 한난 조습과 관계된 그런 용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왕용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왕용신이라는 건 한마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왕한 거, 내 사주에서 가장 왕한 게 주인이어서 나는 그 왕한 주인의 명령을 받는 신하에 불구한 그런 용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강한 상대에게는 대적해봤자 그냥 깨지겠죠? 사방팔방 깨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한 대상을 만났을 때는 차라리 그 대상에 군말 않고 따라가는 것도 지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비겁이 전황한 그런 용신이 있어요. 비겁이 전황한 용신, 그 다음 인성이 전황한 용신, 그 다음 재성이 전황한 용신, 그 다음에 관성이 전황한 용신. 식상이 빠졌네요. 식상이 전황한 용신.
이게 그러면은 거의 나를 제외하고 비겁 전황은 이제 다 내성분인 거죠. 다 내성분인 거고요. 그 다음 인성 전황은 나를 빼고 다 인성인 거예요. 다 인성이기는 힘들겠지만 다 인성이 될 수 있는 경우는 합으로 인성이 만들어지고요. 그쵸? 네. 성질이 다 인성은 아니지만 글자끼리 합해져서 다 인성으로 변하면 그것도 인성 전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재성도 물론 재가 다 나를 빼고 다 재일 수는 없겠지만 합으로 재가 다 만들어져서 모든 것이 재가 되면은 비겁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이 다 재가 된다면 재성 전황이 되고, 관성 전황도 마찬가지로 네, 나를 제외한 비겁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이 뭐 합해지든 네, 육합이나 뭐 삼합이나 네, 그런 합에 의해서 관으로 변했을 때 관성 전황이고요. 식상 전황도 마찬가지로 나 이외에 식상과 합해져서 또 식상으로 변한 그런 사주를 식상 전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비겁 전황은 뭐냐면은요. 비겁 전황은 내가 만약에 수라고 해요. 내가 수인데 모든 글자가 합쳐져서든 개별적으로든 다 수로 되어 있는 그런 사주를 비겁 전황 사주라고 하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네, 종왕격이라고 하죠. 종왕격. 본인이 왕이에요. 제가 비겁 전황격을 여지까지 딱 한 명 만나봤어요. 비겁 전황격은 뭐냐면요. 모든 글자가 다 나잖아요. 다 내 무릎 아래에 꿇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비겁 전황이에요. 엄청 세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논리적인 싸움이나 뭐 토론, 설왕설래 같은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분은 철저하게 본인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본인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내 무릎 아래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겁 전황은 비겁하고 비겁을 생해주는 인성으로만 구성된 사주겠죠. 그러면 온통 힘이 에너지가 다 비겁에 물려 있겠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비겁 전황은 인비가 용신이에요. 강한 거를 따라가야지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비겁 전황은 결국 인비가 용신이다. 그럼 인성 전황은 뭐가 용신일까요? 인성하고 인성을 생해주는 게 뭐예요? 관이죠. 네. 이렇게 관인이 용신이 되겠죠. 그죠? 관인이 용신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인성 전황은 관의 설기도 굉장히 심해지죠. 관의 설기가 심해지다 보니까 관은 자기를 통제하는 성분이고요. 네, 사회적인 어떤 규율을 지키는 성분인데, 그리고 굉장히 자기 제어력을 가진 성분인데, 관의 성분을 설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게으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규율이나 규칙, 사회적인 규율이나 규칙을 좀 무시하는 경향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인성은 이기적인 성분이죠. 관의 설기가 심하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이 본인이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주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 다음 재성전왕. 재성전왕은 그야말로 모든 게 다 어떤 제적인 기준으로 판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물, 내가 얻는 거, 그쵸? 재성전왕은 그러니까 그래서 용건이 뭔데, 아니면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그 결과 중심, 그쵸? 결과 중심이 되겠죠, 상당히. 그쵸? 결과 중심이 되고, 그 다음 재성전왕. 재성전왕은 재는 뭐를 극해요? 인성을 극하죠. 인성을 극하죠. 그러니까 재극인이니까 인성이 심하게 극을 받겠죠. 심하게 극을 받으니까 일단 재성전왕은 공부 잘 안 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인성은 또 엄마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거나 조실부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식상의 설기도 굉장히 심하겠지요. 그쵸? 식상의 설기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식상의 어떤 장점, 네, 낙천적이고 남을 배려하고, 네, 굉장히 탐구적이고, 뭔가 남에게 나누어 주려는 그런 마음 자체가 많이 부족할 수 있는 게 재성전왕의 특징이고, 재성전왕은 그야말로 재하고, 재를 생해주는 게 뭐죠? 식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식재가 용신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식상과 재성이 올 때가 용신대운이고 용신운이고, 용신계절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뭐 병화일주라고 본다면, 이제 병화일주인데 나머지가 다 재니까 모든 게 다 금이에요. 그죠? 합해서 뭐 금이 되든 그냥 금성분만 있던, 그리고 식신이니까 화생토, 그러니까 화비견에 금토, 토금으로만 이루어진 사주를 재성전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쵸? 네. 그리고 이 재성이 돈이잖아요. 돈으로서 가장 정말 재를 잘 쓸 수 있는 일간이 병화일주와 정화일주예요. 병정화일주가 재성이 금이 되잖아요. 금은 그야말로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재성으로서 충실하게 기능을 하고 정말 돈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지는 병화일주나 정화일주로서 금을 쓸 때 가장 재복이 많다라고 볼 수 있답니다. 그 다음 관성전왕.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이 전왕돼 있어요. 살일 수도 있겠지요. 그쵸? 그러면 관은 나를 통제하는 성분이죠. 극하는 성분이에요. 무조건 따라야겠죠?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소심하고 의기소침해 있고요. 그쵸? 자기 소신 발언 같은 거 절대 못 하겠죠? 좋은 게 좋은 거고 남의 분위기를 그냥 다 맞춰서 따라가는 사람이죠.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없이 사회적인 규율에 다른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관성전왕이니까 관이고, 관을 생해주는 사주가 재관으로만 이루어져야지 관성전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운도
재관이 있을 때 용신대운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세운도 용신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개수일주잖아요. 개수일주는 좀 토가 많으니까 그렇고, 그러면은 갑목일주라고 본다면 갑에게 있어서 일단은 금이 관성이잖아요. 그러면은 관성 전환 같은 경우는 항상 가을이 가장 좋다고, 금은 가을이잖아요. 그죠? 가을이 가장 좋다고 여길 수 있어요. 본인의 용신 계절을 본인은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겨울을 좋아한다, 여름을 좋아한다 하면은 그게 용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괜히 봄이 되면 막 대청소를 하고 싶고 막 꿈틀꿈틀 내 안에 막 뭔가 에너지가 솟아나고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목이 용신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 식상전황. 식상전황은 그야말로 식신과 그것을 생해주는 비겁이 사주로 이렇게 비와 식으로 이루어진 사주를 식상전황이라고 하고, 식상은 벌리는 성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벌리는 게 특징이겠죠. 오지랖, 그쵸? 그 다음에 식상전황은 재를 보지 못하면 또 마무리는 없이 말만 좋고 책임은 안 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지요. 그죠? 그리고 식상은 뭐를 극해요? 관을 극하죠? 그러니까 무법자의 성향도 나타날 수 있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식상전황은 식상이나 비겁대운, 아니면 식상이나 비겁세운, 아니면은 식상이나 비겁 계절에 바로 본인이 가장 좋은 용신을 맞았다고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전황용신은 이걸로 마치고요. 이해가 가시죠? 전황용신은 뭐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의외로 합 같은 거 이것저것 다 따지고 하다 보면은 은근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뭐 비겁으로만, 아니면 그냥 식상으로만 이루어지기는 힘들지만, 합해져서 식상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또 식상 전황은 비겁과 식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니까 생각보다는 많은데, 이렇게 전황용신은 외격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죠. 내격과 외격이라고 하는데, 이 전황용신은 외격으로서 특수격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비겁용신은 종왕격이었고요. 인성용신은 종강격이었고요. 식상용신은 종악격이었고요. 재성용신은 종재격이었고요. 인성용신은 종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신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용신을 뒷받침해 줘서 좋게 만들어주는 건 희신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용희신을 불러서 그냥 용신이라고 합해서 말하기도 해요. 용신을 생해주는 게 희신이에요. 그리고 기신이라는 게 있죠. 제일 나쁜 거죠. 내 사주에서 제일 나쁜 거. 이 글자만 오면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 기신을 생해주는 이 나쁜 놈, 구신이에요. 이 나쁜 놈. 기신을 더 강하게 생해주니까 구신도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러면
용신, 희신은 좋은 거고 귀신, 구신은 나쁜 거예요. 근데 그래, 동네에 싸움 구경하는, 가만히 앉아서 싸움만 구경하고 있는 놈이 한 놈이 있어요. 한신이라 그러죠. 이 한신, 한가롭게 그냥 혼자 놀고 있어요. 주변이 어떻게 되던 관심도 없고 자기는 그냥 가만히 불구경하듯이 놀고 있는 게 한신이 돼요. 그렇지만 한신은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한신도 좋은 작용을 할 때도 있고 나쁜 작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는 한가롭게 그냥 불구경하고 놀고 있기 때문에 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용신을 찾기가 가장 어려운 사주는 중화사주. 그러니까 오행이 골고루 갖춰져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조후도 맞고,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화사주예요. 그쵸? 중화사주가 사실은 용신 잡기가 가장 힘들고요. 중화사주의 용신을 잘 잡는다면 그게 바로 실력입니다. 네. 근데 중화사주는 용신운에 그렇게 좋고 기신운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 운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게 바로 중화사주고요. 많이 쏠려 있는 사주가 운에 따라서 널뛰기를 하고 인생의 어떤 그 삶의 보폭이 굉장히 넓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잘 될 때는 확 용신운이 와가지고 확 잘 됐다가 용신운이 끝나면 확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쏠려 있는 사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그냥 보기에 아주 평범하고 삶이 그냥 뭐 변화가 별로 없어서 다소 무료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사주가 이 중화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고 또 우리 고양이가 자꾸 건드리네요. 그 다음 통관용신이라는 게 있어요. 잠시만요. 자꾸 이놈이 이걸 건드려요. 통관용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야말로 통관은 이어준다는 뜻이에요. 예, 이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통관용신은 수와 화가 싸우고 있는 사주 있죠. 수와 화가 싸우고 있는 사주에서는 싸움을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싸움을 말리려면 그 사이에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싸움을 말리는 이 목이 용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화와 금이 싸우고 있는 사주일 경우에는 화생토, 토생금, 그쵸? 이렇게 화와 금의 싸움을 말려서 통관시켜주는 사주가 통관용신이 되겠고요. 그 다음 목과 금이 싸우고 있는 사주는 목생화 아니죠. 금. 뭐야? 금생수, 수생목. 금이 바로 목을 못 치게 수가 있어야지 수를 생해서 수가 목을 생하게 만드는 그런 용신이 통관용신이 되겠어요. 네. 그죠? 안 그러면은 바로 목을 치는데 생할 게 있으면 생하는 게 우선이라 그랬죠? 네, 생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수가 바로
예, 통관 용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것과 같이 서로 이렇게 극하는 오행을 가운데서 싸움을 말려주는 예, 그런 인자가 바로 통관 연결시켜주는 인자죠. 예, 연결해주는 그런 용신을 통관 용신이라고 하고요. 사주에서 제가 임상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두 세력이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사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요, 인생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널뛰기를 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감정 기복도 굉장히 심하고요. 좋을 때와 나쁠 때가 굉장히 보폭이 크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세력이 싸우고 있는 사주가 가장 피곤한 사주라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임상을 해보면 네, 두 세력이 싸우고 있는 사주치고 인생이 평안하고 네, 심리 상태가 안정된 분을 못 봤어요. 항상 불안하고요. 뭔가 인생이 안정되지 못하고 붕 떠 있는 상태. 그리고 이렇게 두 세력이 싸우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정신과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안타까운 사주가 용신인데, 용신으로서 못 쓰는 사주 같은 경우가 가장 안타깝죠. 용신이 들어오면은 용신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용신이 들어왔는데 그 용신은 내 사주에 있는 다른 글자와 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 사주에 가지고 있는 다른 글자와 합을 해서 오행의 성격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이나 충에 의해서 용신 역할을 못하는 사주는 가장 힘든 사주라고 볼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인생이 한 번도 피어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용신을 용신답게 쓸 수 있는 용신은 유정한 용신이라고 말을 해요. 유정한 용신은 내가 용신을 잡을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용신운이 오면 좋아져요. 근데 아까처럼 용신이라고 왔는데 내 용신이 내 안에 있는 글자와 충을 일으키거나 합을 일으켜서 성질 변화가 돼서 용신을 용신답게 전혀 쓸지 못하는 용신을 무정한 용신인 거죠. 무정한 용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무정한 용신, 무정한 당신도 아니고, 그쵸? 무정한 용신일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제가 상담할 때 가장 힘들어요. 해드릴 말이 없어요. 네, 개운법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개운법도 엔간해서 잘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 사주, 무정한 용신을 가진 사주입니다. 네. 시간이 엄청 길어졌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강의는 제가 보기에는 3-4번을 들어도 결코 많다고 생각되지 않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사주에 거의 꽂히고 거의 뭐 막바지라고 보셔도 되는데, 제가 조금 다소 이르게 용신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제 화, 목 이틀만 하기 때문에 저의 책임감이 너무 강해졌나 봅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에게 너무 또 어려운 내용을 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긴 하지만 반복 청취를 하신다면 실력 향상에는 월등하게 도움이 되는 강의였어요. 오늘 강의는. 제가 하고 나서도 이것만 제대로 몇 번 들어도 사주의 뭐 한 3분의 2는 거의 뭐 마스터 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중요한 강의니까 반드시 반복 청취를 하시면 용신을 남들보다 쉽게 찾을 수 있고 용신을 찾을 수 있다는 건 거의 사주 공부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